9월 4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42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지자는 254명으로 현재는 4,728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157명이며 어제는 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하여는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15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하고 관련된 추가 전파 장소로는 종교시설이 11개, 요양시설이 4개, 의료기관이 4개 등 총 27개의 장소에서 193명이 발생하였고 접촉자 조사와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1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473명입니다. 관련한 추가 전파로는 종교시설이 8개, 의료기관이 2개 등 11개의 장소에서 119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또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관련해서는 환자 3명, 보호자 3명 등 총 6명이 확진이 되어 추가적인 조사와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해민병원 관련해서도 접촉자 조사 중에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누적 확진자는 16명이며 직원이 10명, 그리고 환자가 2명, 또 가족 및 지인이 4명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동도서업체 관련해서 9월 3일에 첫 확진자 발생한 후에 현재까지 4명이 추가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5명이며 모두 직원입니다. 경기도의 안산시 실내 포장마차 관련해서 9월 2일 첫 확진자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로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명이며 운영자 1명과 직원 1명 그리고 방문객 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충남 청양군에 있는 김치공장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2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직원이 19명이고 가족 2명, 지인 1명입니다. 대구 북구 소재의 동욱빌딩 지하 1층에서 동충화초에 대한 사업 설명에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10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는 총 25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모임 참석자가 21명이고 가족 및 지인이 4명입니다.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된 모임, 설명회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추가로 8명이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13명입니다. 격리 중인 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주간 격리 중인 환자가 2,204명이 증가하였으며 금일 격리 중인 환자는 전일에 비해 58명이 감소한 4,728명입니다. 격리 중인 확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940명으로 19.9%, 그리고 60대가 924명으로 19.5%입니다. 또한 70대가 482명으로 10% 순으로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리 중인 환자 중에 위중 중증 환자는 157명으로 연령별로 보면은 80대 이상이 37명으로 24%, 70대가 67명, 60대가 30명으로 60대 이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위중 환자는 그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또는 CRRT 같은 그런 중환자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는 환자를 얘기하고 중증이라고 하면 산소 마스크 및 고유량
산소요법을 받는 환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계하는 거는 이런 WHO의 위중도,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통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들 위중이나 중증 환자가 모두 다 중환자실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중 환자의 숫자와 중환자실의 치료 환자 숫자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부가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될 경우에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고위험 시설 또는 고위험 모임인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행사 또는 소모임, 그리고 여러 가지 다단계 업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동산 투자 설명회, 가상화폐 설명회 등 각종 투자 관련 설명회나 건강 관련된 그런 제품 판매하는 그런 설명회에는 참여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에 방문 판매, 다단계 방문 판매와 투자 설명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동충하초 같은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설명회나 방문 판매 관련된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하지 마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주말 종교 행사 등 모든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실시해 주시고 종교 외의 대면 모임, 단체 식사 등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시면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도 요청을 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이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9월 13일까지 연장 시행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 준수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반 음식점 등을 이용하실 경우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현장 이용이 금지되므로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점의 경우에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의 취식이 금지되므로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배드민턴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집안이나 안전한 야외에서 신체활동이 운동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주말 동안에는 외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가급적 가족과 함께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여 사람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 간 거리는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환기가 안 되는 밀폐, 밀집, 밀접한 장소의 방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보건의료인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으로 코로나 유행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직장, 탁구장 등의 체육시설, 학원, 식당, 그리고 방문 판매 설명회, 그리고 심지어 의료기관 등 우리 일상 주변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감염 규모로는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위험 요인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현재 유행을 확실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높은 전파력 때문에 언제든지 기하급수적인 급증이 가능할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추적조사로 지역 감염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감염될 수 있어 당분간은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의 수칙을 준수하고 사람 간의 만남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 만성질환자들은
특별히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의 건강과 일상 그리고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 조치로 코로나 위험이 통제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코로나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가족이 감염될 수 있고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업, 청년들의 취업, 자영업자들의 생계, 나아가서 경제 문제가 우리 모두의 방역 실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우신 중에도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단결로 위기 때마다 극복을 해왔습니다. 이번 유행도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마음을 모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긴장감을 가지고 코로나 극복 방역 실천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가급적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2m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방역수칙 점검과 환자 수칙에 적극 나서서 전파를 차단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